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김문수 후보 측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이제 빅텐트를 구성한다는 것이었는데 실질적인 빅텐트는 이제 민주당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김상우 의원을 필두로 해서 허은하 전 대표 그리고 뭐 그 앞전해서 한나라당 출신의 권오을 의원을 비롯한 이 영남 TK 정치인들, 그러니까 소위 대한민국의 보수 정치인 그리고 앞으로도 더 뭐 보수적 인사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빅텐트는 사실 민주당이 쳤다. 저쪽은 텐트를 쳤나? 홍준표 시장 뭐 오지 않겠다고 하는 걸 보니까요. 예. 김문수 후보의 텐트는 건 찢어진 텐트죠. 그거는 모일 수가 없죠. 누가 그 내란 세력에게 함께하게 할 수가 있겠어요. 네. 더군다나 거기에 김문수 후보 뒤에는 누가 어른거리나요? 많은 국민들이 볼 때는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윤석열, 그 뒤에 있는 또 누군가도 보이잖아요. 네. 오히려 민주당에게 더 저는 이재명 후보를 만났을 때 나 이런 게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중도 보수로서 탄탄하게 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정당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진보 정당에게 맨날 후보 단일화만 요구하지 말고 진보 정당에게도 길을 열어줘야 된다.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은 이제 뭐 대선이 끝나고 나면 저는 분열을 하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돼야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원 민주당이라는 원 플러스 한 2, 3이 되지 않겠어요? 네. 예, 그런 형태의 대한민국 정치 구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뭐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를 갈구하고 희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이유는 극단적인 그 갈라치기 때문에 국민들이 염증을 내는 측면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내용 없이 서로 비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에 대해서는 제발 좀 그만 좀 해달라는 당부가 있어서, 근데 그 국민의힘이 이제 앞으로 갈라서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 그 표대는 누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홍준표 시장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지금 보여주는 행태를 보게 되면은 네.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세력이 없는 네. 질 가능성이 많은 이런 후보를 한덕수 후보를 새벽에 교체하려고 하는 걸로 보아 네. 이건 대선에 염두를 두는 게 아니고 당권 싸움이 이미 시작된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 버림을 받게 될 것이고 결국은 분화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도 현재 국힘 안에는 탄핵에 찬성한 사람 반대한 사람이 나눠져 있잖아요. 네. 네. 그 홍준표 시장이 방금 전에 입장을 좀 냈는데요. 김문수 선대위 합류 거절한다. 대선 뒤에 귀국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뭐 넥타이 색깔을 바꾸고 1시간 만에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꾸고 뭐 소위 뭐 홍준표 설득단이 하와이까지 갔지만 내용상으로 아무런 영향은 없었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홍준표 선배님이 그냥 대선 후에 들어오시는 게 맞다고 봐요. 제가 노무현 국회의원하고 같이 홍준표 의원을 설득하려고 옛날 송파까지 간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송파 갔었죠. 그래서 민주당을 하기로 했죠. 아 그때 꼬마 민주당 그렇죠. 합류 그 얘기구나. 예. 꼬마 민주당을 하기로 했죠. 당시는 이제 모래시계라는 모래시계 검사 검사로서 드라마. 유명한 검사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하고 같이 하기로 했죠. 당시 노무현 대통령 그때 뭐라고 설득하셨어요? 새로운 정치를 하자. 새 당시 정치. 같은 젊은 사람이 새로운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흔쾌히 의기투합을 했죠. 예. 그래서 기분 좋게 이제 예. 집을 나섰습니다. 예. 바로 얼마 뒤에 그 신한국당인가요? 당시 예. 그 당으로 가셨죠. 신한국당. 그때 가면서 홍준표 시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뒤에는 이제 그 일단 처음엔 잘 연락이 안 됐어요. 예. 근데 그 뒤에 이제 연락이 됐는데 뭐 미안하게 됐다 이런 거였는데 제가 그 한참 뒤에 홍준표 선배랑 같이 이런 얘기했어요. 선배님은 그때 민주당 왔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게 말이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후회? 저는 지금 후회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때 민주당을 했으면 훨씬 더 자기 색깔을 유지하면서 정치를 할 수 있었다. 지금이라도 대선 후에 오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김문수 후보하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일화도 있어요. 어떤 게 있습니까? 왜냐하면은 3당 합당을 이제 YS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노무현 국회의원은 이제 이거는 호남을 고립하는 거다,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제 부산에 출마를 했죠. 그렇죠. 갑자기 김영삼 당시 이제 그 전에 총재는 허삼수는 감옥으로 이렇게 하시던 분이 갑자기 그 뒤에는 나타나셔가지고 허삼수는 충직한 군인 이렇게 되니까
노무현 인권 변호사는 갑자기 부산에서 배신자가 된 거죠.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예. 그 이후에 김문수 이 선배가 예. 중소기업 중앙회관 저기에 그 노무현 국회의원 사무실 찾아왔어요. 네. 선배님 이제 아마 저 3당 합당 이제 가자고. 예. 갑자기 그 안에서 엄청나게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노 대통령이 이제 예. 빡쳤구나.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제 가고 난 뒤에 노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누가 양지가 따뜻한 줄 모르나? 누가 양지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나? 그러나 자기 원칙을 지키는 삶이 중요하다. 지금 고단하더라도 지금 고단하더라도. 예, 원칙을 지키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홍준표 선배, 우리 김문수 선배 모두 저는 잘못된 길로 갔었다고 보죠. 원칙을 저버린 정치를 했기 때문에 말년이 안 좋다 이런 건가요? 아니죠. 힘들고 어렵더라도 네. 원칙을 지키며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지금이라도 홍준표 선배는 대선 끝나고 오세요. 네. 대선 끝나고 오시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 홍준표 총리설이 돌았거든요. 뭐 그거보다는 예. 어쨌든 분명하게 그 현재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질타를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할 저는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도 안 되는 거고. 돌아와서 민주당 하시겠습니까, 홍준표? 그건 뭐 알 수 없는 일이지만은 네. 또 정계를 은퇴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예. 그 말의 무게를 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지만 이런 것 같아요. 정치는 조금 쉴 때는 쉴 필요도 있겠다. 하와이에서 좀 하와이 구상을 잘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나름 덥지만. 하와이 구상 잘 하고 오시라. 그러니까 와서 민주당과 함께 하자 이런 겁니까? 아니면은 뭐 조금 정치가- 보수의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수를 정돈하는 일을 하는 게 좋겠다고 보십니까? 글쎄 그건 모르겠어요. 네, 그건 이제 홍준표 선배의 선택이겠지만은 네. 글쎄 그건 제가 얘기한 부적절한 것 같아요. 그건 부적절하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정치인들